엄마도 모르는 내 아이의 속마음 들여다보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교육 관련해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감정 사용법이고 저자는 현직 초등 상담교사인 한혜원 선생님입니다. 생각정원 출판에서 2019년 3월에 나왔고 책 가격은 14,000원, 분량은 260쪽입니다.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프롤로그와 총 4장,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감정이 복잡해진다. 일부 내용입니다. 아이가 감정과 본격적으로 대면을 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 6년이다. 이전까지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추상적으로만 느꼈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샘나고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학교에 가는 일이 우울하며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무력감이 느껴진다. 감정이 구체화되면서 보다 생생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이들이 유치원 때까지는 단순한 감정 표현만 사용하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많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 감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장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장, 엄마도 모르는 내 아이의 속마음, 우리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일부 내용입니다. 아이가 진정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올바로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아이는 혼자 힘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나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안다는 의미이다. 좋은 말이죠. 진정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추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수시로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자꾸 생각하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장점을 강점으로, 개성을 재능으로, 긍정적 감정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말 대 꺾는 말 일부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너라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야? 다음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우회적으로 높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내가 있어서 든든해. 너로 인해 행복해. 미안해. 속상했지? 제가 10월 15일 유튜브에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라는 영상을 올렸고 11월 말에는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 7가지라는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어머니들도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으시잖아요. 당신 고생이 많아. 오늘도 수고했소.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너무 차갑고 무심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하고 화난 적 있으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3단계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1단계 멈춰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2단계 생각해요. 이 말을 하면 상대의 기분이 어떨지, 지금 상황에 맞는지 생각합니다. 마지막 3단계 말해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으로 3장 상처를 힘으로, 실수를 도전으로, 부정적 감정 전환해주기 위해서는 세모는 세모 나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나름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만한 아이뿐 아니라 예민한 아이도 어른들의 걱정을 사고 난다. 하지만 사실 예민하다는 말의 뜻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예민하다는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예민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한다. 마치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과민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상 범주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세상에 좋고 나쁜 기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획일화된 틀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통일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반성합니다.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수업 중 엉뚱한 소리를 하면 간혹 묵살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인데 교사가 그렇게 반응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전부 반응하다 보면 수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구난방이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의 개성, 이야기를 받아줘야 하는지는 항상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단단한 엄마가 단단한 아이를 만든다. 엄마 마음 다지기에서는 엄마가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일부 내용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몸의 어디가 아픈지 재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쉰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나에게 어떠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반드시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나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감정이 지치고 힘들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이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아이들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의 감정, 마음도 중요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번아웃 되거나 너무 참는 게 일상이 되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짧게라도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 제목은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를 중요시한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나와의 관계다.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이는 아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엄마는 또 엄마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5초 요약! 오늘 소개한 책은 현직 초등 상담 교사인 하대원 선생님이 쓴 초등 감정 사용법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학문적으로 공부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감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부모님들이 읽어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